기숙사 통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보안 강화 후엔 전면 폐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2학기에도 동아리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신청 요건에 변화가 없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학우들이 팀을 이뤄 계획을 수행하는 A 더하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SNS 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숙사의 통금이 해제됐는데요. 이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은 어떤지 주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본교 기숙사 통금이 해제됐습니다. 기존의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의 통금 시간이 12시 반이었던 데 반해 남자 기숙사는 통금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여자 기숙사는 현재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로 통금이 완화되었으며 보안을 강화한 후 통금 전면 폐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80% 이상 학생들이 기존 통금 시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여겼고 그중에 90% 이상이 연장이나 폐지를 요구했어요. 통금 시간을 좀 연장하거나 아예 통금을 폐지하자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우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과 활동과 술자리 등의 제한이 풀려 학우들의 자유가 보장되며 새벽 5시까지 기숙사에 못 들어가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차 막차 시간이랑도 되게 애매하게 맞아가지고 안암역에서 기숙사까지 되게 힘들게 올라와서 시간 좀 불만이 많았어요. 또 밤새전에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 통금 풀린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숙사 통금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비 병력의 추가 근무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자고 있던 학생들은 숙면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만큼 학우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주혜영입니다. 1학기에만 가능했던 동아리 가등록이 이번 학년도부터 2학기에도 가능해집니다. 윤세영 기자입니다. 이번 학년도부터 본래 1학기에만 가능하였던 동아리 가등록이 본래 가등록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2학기에도 가능해졌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의 이와 같은 학칙 개정은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미등록 동아리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에 원래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서 가등록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초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가등록 신청을 받고, 그래서 가등록을 신청한 동아리들이 만약에 뭐 1차, 2차, 3차 중에 떨어지게 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등록의 벽이 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2월 달에 저희 동아리 연합회 회칙이 개정되게 되면서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가등록 신청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본교의 총 동아리 수는 300에서 400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 중앙 동아리는 80개로 19.7%를, 애기능 동아리는 21개로 5.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앙 동아리에 가입되지 못한 동아리들은 이미 중앙 동아리에 같은 성격의 동아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학칙 개정이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밴드만 50개로 있는 걸로 아는데 중앙동아리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중앙동아리에 이미 밴드부가 있어서 그런 건데 중앙동아리 가등록 횟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칙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 요건에 변화 없이 신청 횟수만 늘린 학칙 개정은 본교 동아리들에게 의미 없는 학칙 개정이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학칙 개정에서 벗어나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윤세영입니다. 신입생들이 팀을 이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 더하기 프로젝트가 실시됩니다. 장영빈 기자가 취재합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실에서 2013학년도 2학기 A 더하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으로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A 더하기 프로젝트는 먼저 3명에서 많게는 5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한 후 앞으로 수행할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제출합니다. 활동 중에는 활동 일지를 제출해야 되며 활동 종료 후 활동 보고서 및 성과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서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팀을 선정하고 각 팀은 최대 9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성과물을 토대로 기념품 증정 및 최우수 활동팀을 시상합니다. 물론 선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잘 뽑은 학생들을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학점뿐만 아니라 여럿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학생들이 해보자. 학교 측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동력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지원 아래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학원을 싶었는데 저 혼자 하기 힘든 계획들을 이번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저 같은 학생들이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A 더하기 프로젝트는 본교와 학생들의 상호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A 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본교가 학생들의 자아 실현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UTV 뉴스 장영빈입니다. 대학생들의 SNS 중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대학생 A씨. 그는 여느 대학생처럼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SNS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게 돼요. 새로운 소식이 없나, 재밌는 영상이 있나 자꾸 SNS에 손이 가요. 시간이 뺏기는 건 알겠는데 버릇처럼 SNS를 이용하게 되어 고민이에요. 이런 SNS 중독 현상은 무릇 A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응답했고 34.2%가 하루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SNS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개인정보 공유, 인맥 형성 등엔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생활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무리한 인맥 확장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소홀해지게 되며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서도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의외로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샤워할 때까지도 이런 SNS 같은 것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SNS를 갖다가 중독성이 강한 무분별한 SNS의 사용을 억제하려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맺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더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오히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많이 하는 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SNS 사용은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분별력 있는 SNS 사용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KUTV 뉴스 김태광입니다. 이것으로 9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